앞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SMR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에 있는 임동화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참석했던 우리 이혜인 박사도 마찬가지로 저와 이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국산화를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과연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SMR에 대해서의 활용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저탄소 탄소 중립 또는 수소 산업 이거를 기조를 하기 때문에 오늘 SMR과 연계된 수전의 수소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를 아마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소형 원자력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수소 생산에서 특히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신 분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저희 연구실에서 상당한 어떤 프루브된 세계 탑 클래스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또는 SMR과 연계를 했을 때 이 그린 수소를 갖다가 수소 생산 시스템, 수전의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아 있을 때는 크게 부담이 없는데 서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청중들이 계시니까 좀 긴장은 좀 됩니다. 편안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2022년 10월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12개의 전략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차세대 원자력이 있고요. 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링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 같은 분야에 보게 되면 수전의 생산 기술 수전의 생산 기술이 있고요. 우리 수소 생산 기술에는 나중에도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생산 방식이 있지만 과연 그린 수소냐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린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2메가와트 정도의 우리 국내에서는 실증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5메가 또는 10메가와트의 수전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린 수소를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발표를 했을 때 들어보면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빈국입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수입을 90%는 합니다. 하지만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석 연료는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수입해서 쓰지만 이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쓰면 안 되고 기존의 화력 발전 같은 경우들은 CO2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20이라는 프로젝트 명도 알고 계실 겁니다. 3020이 30년까지 우리가 20%의 재생에너지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부산의 그 전력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부산에 2020년도까지 얼마의 재생에너지가 배치가 되어 있냐면 불과 5%입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30%가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대부분이 산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둘째,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은 바람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부산에서도 바람의 질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3.2시간 정도가 에버리지입니다. 연간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을 갖다가 활용해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세계에서 그렇게 바람의 질이 좋은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2030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3020을 당연히 수소가 백업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 수소가 백업됐을 때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보급을 할 수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원자력 발전 또는 초소형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낮에는 태양광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수라든지 또는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변환 기술로서 대표적인 게 수전의 기술입니다. 이 수전의 기술은 전기를 저장하는 ESS 기술이 아닌 전기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환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의 기술은 에너지 변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 수전의 기술을 이런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특성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수소도 마찬가지로 들쑥날쑥 생산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수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수소 수요처에서는 일정한 공급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서 말했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뜨면서 꼭 전기로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환을 하자 해서 에너지 변환 기술이 나타났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에너지 변환 기술이 지금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기반을 다져가면서 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생산 기술에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일반 화석 연료에서 우리가 개지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을 그레이 수소랍니다. 이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핫하게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용화 기술까지도 개발을 했지만 1톤의 수소를 만드는데 10톤의 CO2가 나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개질에서 수소 만들 때의 수소 가격에다가 플러스 CO2를 포집을 해야 되고 포집된 놈을 어떤 운송이나 저장을 해야 되는 그 또 어떤 공정이 들어간다면 수소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포집했던 기술을 CO2를 그럼 어떻게 저장을 하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까지 오지 않았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이야기 들어봤지만 지하 저장이라는 게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계를. 그래서 이런 분리수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라든지 경제적인 이슈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다음 청록수소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청록수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청록수소라는 것은 직접적인 이제 메탄이라든 이 화석 연료를 직접적으로 깨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깨서 수소를 만드는. 그다음 탄소는 우리가 변환을 해서 여러 가지 탄소 원료 물질로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 녹색수소는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와 연결해서 물분해서 수소 만드는 녹색수소, 그린수소를 하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이야기 드리는 게 핑크 수소입니다. 이 핑크 수소가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활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 그린 수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외에서는 이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수전하는 어떤 주요 프로젝트들을 대표적인 것을 한 두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하이딜 앰비션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 세 개 국가가 연합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스페인에서는 태양광만을 이용해서 95기가와트의 태양광만을 이용해서 수전해와 연계를 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자, 이때 나오는 수소 가격을 2030년 이전까지 1.5유로입니다. 우리가 환산하게 되면 약 킬로그램당 3,000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킬로그램당 3,000원이라는 게 상당히 기준점이 뭐죠? 타켓이 우리나라의 파이널한 2040년도에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3,000원입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가 그레이 수소, 뭐 청록 수소, 뭐 등등의 다른 수소들은 그린 수소 절대 킬로그램당 3,000원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수소가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빈국인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도에서 후쿠시마 하이드로젠 에너지 리서치 필드에서 FH2R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고요. 10메가와트급의 알칼라인 수전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전해를 통해서 P2G와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수전의 신재생 에너지에서 연계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없냐? 다음과 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지도입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지도에 보면 육상 풍력 발전은 대부분 동해, 남해, 전라남도 쪽, 그다음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자원 지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영광에서 또는 나주에서 또는 제주에서 이렇게 수전의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연도를 보면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로드맵이 나올 건데요. 자, 우리 로드맵에 보면 앞으로는 2030년도에 2022년도부터는 수전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양을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13만 톤의 2018년에 공급량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부생수소라고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나오는 양이 일정합니다. 한 연간 230만 톤 나옵니다. 하지만 그 230만 톤 정도에서 대부분이 기존의 석유화학 단진업에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수소가 필요한 산업에 주고 나면 우리가 수소 탱크로리 수소 튜브 트레일러로 공급하는 건 약 2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3만 톤에서 2만 톤을 빼고 나면 11만 톤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2022년도에 47만 톤입니다. 우리가 경남도에 있는 유경석 국회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수소 산업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수소 생산량의 증가되는 양을 갖다가 파악을 하니까 1년에 1% 내외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018년도나 2020년도나 수소 생산량, 특히 부생수소의 생산량은 거의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 지금 해외에서 수소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갖고 올 겁니까? 액화수소, 그 기술은 머나먼 기술이라고 나는 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수소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선박이 캐리어, LH2 캐리어를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보틀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출수소, 앞서 말했던 CO2 발생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전해로 가야 되는 거죠. 수전에는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력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의 기술을 우리가 원자력과 연계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만큼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가 있습니다. 2040년도에 앞서 보게 되면 전체 수소의 수전해와 부생수소, 해외 수소가 70%를 차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040년도에 526만 톤의 70%는 한 368만 톤입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부생수소와 해외 수소 수입을 제로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2040년까지 필요하는 10메가와트급의 수전해를 이용했을 때 한 1,800개, 1,900개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전력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신재생 에너지에서 갖고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보십시오. 뭐 단결정이 다결정인지 뭐 이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2메가급으로 했을 때 전체 한 5,000개, 6,000개가 필요하고요. 풍력 발전 2메가짜리를 적용했을 때는 약 만 메타 제곱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필요 부지가 전체적으로 하면 한 3천만 톤이 됩니다. 3천만 톤.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이것도 따닥따닥 했을 때고요. 어느 정도 간격을 뒀을 때는 더 필요 면적이 많겠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넓은 땅덩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중동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런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간헐적인 전력원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생수소, 해외수소는 아주 캐슈마크입니다. 수전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 들쑥날쑥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전력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안정적으로 어떤 개통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다음과 같은 분산형, 초소형 원자력과 연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전류 기반의 수전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수소 생산량이 안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 연계에서 수전의 기술에 개발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나? 자,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전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한 약 1000개가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을 건데 2021년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약 1000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0개의 수전회가 원자력과 연계를 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은 불과 1%밖에 안 됩니다. 13개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러시아, 또 대표적인 데가 한국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기반의 수소 전략을 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의 원자력 발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전회와 연계를 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과 연계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온 수전회입니다. 저온 수전회. 그래서 저온 수전회로 저렴한 수소를 만들겠다. 두 번째, 고온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수전회입니다. 약 600도에서 1000도. 이거는 솔리드 옥사이드 일렉트리시스 셀을 써야 되는데, 솔리드 옥사이드라는 게 고온 고체 산화물을 쓰게 되는데, 이 고온에서의 어떤 특성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랩 스케일 또는 벤치 스케일로 연구하는 단계지 데모라든지 커머셜로는 가기가 어렵은 그런 기술이고, 하지만 미래의 SOEC의 기술 성숙도는 필요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었습니다. 열화학적 물분에 우리가 더모케미컬 워터 스플리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일렉트로케미컬 워터 스플리팅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온에서 촉매를 적용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연구실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리포밍 쪽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CO2에 대한 이야기, 해결책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적용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자력을 연계해서 우리가 수소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커머셜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는 저온 수전회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온 수전회 같은 경우에는 알칼라인 수전회와 템 수전회 2개가 커머셜까지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입니다. 제가 미네소타에서 한 4년을 있었는데 이 프레이라는 이 원자력을 저는 몰랐었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저도 견학을 가서 한번 봐왔을 건데, 자, 미네소타의 프레리 섬의 원전을 가지고 우리 수전회를 만들어서 연간 150만 톤을 만듭니다. 미국 수소 생산량의 15%를 차지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오하이오에 있는 데이비스 베스 원전입니다. 이 데이비스 베스 원전은 연간 200만 톤을 만들고요. 10기의 원자로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전체 수소량의 20%입니다. 그 다음 또 연구 단계에 있는 애리조나의 베르데 원전이고요. 그 외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연계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의 전체 생산량의 35%를 차지한다는 거죠. 35%. 여기서 나오는 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거의 40%까지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에서도 원자력을 연계해서 수소를 만드는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빈국인데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한울 원자력 발전소 연계 수전의 시스템 실증인데 예타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 1단계에서는 5메가와트급의 저온 수전회를 테스트하고 실증하는 거 구축하고, 그다음 SOFC 아까 기술이 아주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연구 개발 통해서 해외 수입을 통해서 100메가와트급의 SOEC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SMR을 연계해서 어떻게 그린 수소를 만드는지에 대한 프로포절을 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보고서에 있는데요. 우리가 피드스탁으로는 해수를 간접 활용하는 방법과 해수를 직접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가압세를 쓰는데 우리 연구실에서도 지금 가압의 수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압을 하게 되면 누수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거는 스택을 패킹할 때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가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적당하게 한 30바 정도로는 파이프라인으로 컴프레서 없이도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양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컴프레서를 통해서 50바, 100바로 운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적정한 어떤 압력의 기준은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프의 단가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재생에너지는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 부하가 변동되기 때문에 전해질을 통한 누서 전류, 션트 커런트라는데 새어나가는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폴라 플레이트 분리판을 통해서 한원극과 산화극이 역전이가 발생합니다. 역전이가 발생하면 전극이 부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성인 죽습니다. 라이프 타임이 끝입니다. 자, 두 번째, 저부하 운전을 했을 때는 막 사이로 우리가 가스들이 통과가 됩니다. 가스가 통과된다는 건 산소와 수소가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이종 가스의 어떤 섞임 현상이 있고, 그다음 투께 조절을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투과를 못하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항에 기인한 과열 현상이라든지 열 관리 시스템에 우리가 또 문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 변동에 의해서 스택이나 BOP에 대한 운전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자력 전격 전력을 연계한다 보면 해결될 수 있고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100을 였을 때 수소는 한 66%의 효율을 가지는데 대부분이 새어나가는 앞서 이야기했던 션트 커런트, 누설 전류와 가전압, 그리고 가스 혼합,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율 감소의 가전압, 누설 전류, 가스 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수전의 시스템이 바이폴라 플레이트 타입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바이폴라 플레이트 타입입니다. 에노드, 캐소드, 에노드, 캐소드, 에노드, 캐소드식인데 우리는 에노드, 캐소드, 캐소드, 에노드,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다양하게 가다 보면 전체 두께가 어떻게 되냐? 60%로 감소가 됩니다. 60%로 감소한다면 풋프린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션트 커런트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재 가격, 멤브레인의 두께,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도 증가되고 경제성도 좋아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끝나고 연락을 주십시오.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원자력을 이야기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이죠. 가격. 네. 우리가 일반적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LNG를 이야기하면 거의 절반 이상의 단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를 보도 우리가 2040년까지 킬로그램당 3,000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자력의 전기를 활용해야지만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해외 선진 연구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런 알칼라인 수전해라든지 펜 수전해, 이런 수전해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데 대부분의 가격이 어디에서 오냐면 스택입니다. 스택 안에는 전극이 있고요. 전극 안에는 멤브레인이나 아니면 분리막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스택 내에서는 죄송합니다. 스택 내에서는 전극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전극도 생산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연구실에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량 생산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 대량 생산화가 되게 되면 앞서 말했던 바이폴라 플레이트 타입의 수전의 시스템이 아닌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스템 타입으로 한다면 엄청난 가격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숏 스택 테스트를 했을 때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특허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극 지지체의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값비싼 니켈을 쓰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스테인리스 스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택의 가격을 확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연구실에서는 이 SMR에 대해 연계해서 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스택이라든지 이런 우리 국산화 소재 대부분이 수입해 옵니다. 이걸 국산화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연구들을 누가 하냐? 이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고요. 오늘은 어제 제가 멀리 갔다 오면서 복장을 예의를 좀 갖추지 못해 죄송하고요. 그다음 우리 박사님, 우리 여러 박사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박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는 이 미래에너지 기술팀에서 대부분이 수소, 그린 수소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전기화학적으로 CO2를 다른 물질로 전환하는 것도 가압 유로셀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벤치 스케일 정도인데 아마 좀 조만간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했고요.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네, 요거 간단하게 지금 30초 남았는데요. 해수를 직접 분해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나? 해수 안에 이온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이온 물질들이 저전력에서는 저부하에서는 이제 금속으로 석출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고부하에서는 클로라인 가스가 생성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선진 연구기관들은 랩스케일에서 연구하고 우리 연구실에서도 한 100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했는데 실제로 거뭇을 가기에는 아주 어렵고 전극 소재에 대한 어떤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해수 담수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수전에 할 때는 해수 담수가 아니라 그 4차 정유수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는 RO 방식의 1차 정유수인데 그것도 우리 연구실에서 새로운 촉매를 개발해서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